제 머릿속에 스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부일에 모기 물린 거나 아니면 다래끼 난 것처럼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되게 좋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제가 오늘의 스킨케어 네 번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거를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가 경험담을 좀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6개월 정도 좁쌀 여드름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해외에서 여행을 했었어요. 3주 정도 유럽을 갔다 오고 2주 정도 뉴욕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여행하면서 제가 얼굴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녀와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한 6개월 정도는 피부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약간의 답을 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친한 언니랑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라고 한 2박 3일 여행을 갔는데 그 언니가 되게 예민한 피부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같이 여행을 가고 나서 짐을 푸르는 과정에서 언니 짐을 보는데 언니가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보통은 샘플을 다 챙겨가잖아요. 아니면 작은 용기에 챙겨가거나. 근데 그 언니는 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가지고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굳이 가지고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자기가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트러블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여행 갈 때 그 5주 동안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은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들이 아니었어요. 스킨케어 제품 사게 되면은 샘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행할 때 쓰세요라고 다른 제품들을 주신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모아놨던 거를 가지고 가서 여행 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땐 몰랐죠. 제가 예민하고 민감성인지. 그때부터 피부가 정말 뒤집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왜 이게 난 건지 몰랐어요. 물갈이를 해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물갈이를 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제품이 저한테 안 맞았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좁쌀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라앉지가 않으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외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해두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계속 그 원인을 생각하고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을 싹 바꾸고 예전에 사용했던 제품으로 다시 다 바꿨어요. 스킨케어든지 클렌징이든지 아니면은 메이크업 제품이든지. 그리고 났더니 피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죠. 나는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내가 이 스킨케어 제품이 진짜 안 맞으면은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는구나를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는 여행을 가게 되든지 아니면은 뭐 하루 이틀에 외박을 가든지 무조건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공용기에다가 가지고 가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사용하는 샘플을 가져가게 되면 괜찮은데 보통은 샘플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예민하고 좁쌀 여드름이 바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용을 안 해서 트러블이 올라온 경우는 없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느끼고 나서부터는 클렌징 제품도 저는 그냥 다 가지고 나가요. 다른 클렌징 제품을 써서 뒤집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는 약간 독약 같은 존재더라고요. 다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내 피부가. 아무거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내가 내 피부에 맞춰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병원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수술실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일을 했었는데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모자 쓰고 멸균용 마스크 쓰고 그런 멸균 가운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마스크만 쓰면은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 마스크가 닿는 순간부터 여기가 불긋불긋해지면서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고 퇴근할 때는 아침이랑 다른 얼굴이 되어 있어요. 그게 또 너무나도 정말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였죠. 집에서 클렌징을 하고 나면은 다시 잠잠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트러블이 나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때 병원을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 동안 생활을 하고서는 지냈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트러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옮겼던 게 외래 치료실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트러블이 났던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층에 카페트를 깔고 나서부터 카페트 아시죠? 그 먼지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먼지 많은데 보면은 간지럽고 뿔긋뿔긋하게 올라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어느 순간에 카페트 깔고 나서 한 며칠 지나고 나더니 이쪽 눈 쪽 부위에 모기 물린 거나 아니면 다래끼 난 것처럼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치료를 보는데 갑자기 다른 선생님께서 얼굴이 왜 그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한쪽만 그런 게 아니고 양쪽 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이 위쪽도 부풀어 오르고 눈 아래쪽이 이렇게 다래끼 난 거나 애벌레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러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러지 가라앉히는 주사를 맞고 나서 괜찮아졌는데 그게 한 3, 4일간이 연속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이상 그렇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피부가 뒤집어지는 걸 반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는 생각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저의 피부를 좀 살아나게 해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밥을 먹고 다른 그 백화점 안에서 구경을 하다가 어떤 아저씨를 지나쳐 가는데 그 아저씨가 이거 피부에 되게 좋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말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뒤로 돌려서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부에 좋다고 하면 진짜 무조건 다 좀 약간 보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때 약간 너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가 좋을지를 많이 찾아보던 중에 그 아저씨가 제게 줬던 게 바로 이 아로니아 즙이었어요. 아로니아가 피부에 되게 좋고요.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알러지성이나 뭐 비염 같은 거에도 좋고 그리고 또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잖아요. 그때 통증 있으신 분들 제가 되게 통증이 심해서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거에도 모두 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속는 셈 치고 먹기 시작했던 게 아로니아 즙이요. 근데 제 주위에도 먹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 때문에 먹게 되는 사람도 생겼었어요. 왜냐면 피부도 조금씩 나아지고 확실히 면역력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약간의 알러지가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오늘 아로니아 먹으면서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너뷰티거든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피부 면역력도 그렇고 몸 전체의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너뷰티도 꼭 챙겼으면 좋겠거든요. 비타민도 챙겨 먹어야 된다, 뭐도 챙겨 먹어야 된다 되게 많은데 만약에 그럴 조건이 된다면 저는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또 과일 주스도 웬만하면은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는데 과일 주스도 일부러 피부에 좋다고 해서 토마토 주스도 시럽 없이 그냥 먹는 편이거든요. 그냥 작은 일상에서도 사소한 거 하나씩이라도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채널에 오셔서 제 스킨케어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고요. 어쨌든 트러블이 나기 전에 저는 예방을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한테 자극이 되는 요소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자극이 되는 요소를 최대한으로 차단하고 만약에 트러블이 났을 경우에는 그 트러블을 케어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식습관도 솔직히 바꾸면 좋아요. 보통 트러블이 났을 때도 뭐 턱 밑 쪽은 자궁 쪽이 안 좋고 볼 쪽으로 나는 트러블 같은 경우는 뭐 군것질을 많이 해서라든지 기름진 거라든지 뭐 단 거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괜찮다가 트러블이 갑자기 올라왔을 때는 그 원인을 생각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러블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나기 전에 방지를 하자는 의미로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절에서 트러블이 났던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는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여행 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밖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민하신 분들은 꼭 자기가 사용하시는 그 제품을 꼭 가지고 가시고요. 하루쯤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하루 사이에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로즈픽스의 일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도 놀러와주세요.